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휴 전날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져서 어제랑 오늘은 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뭐 이게 상승이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역시 네. 좀 낙폭을 좀 줄인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뭐 추석 전에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때문에 빠졌었고요. 글로벌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이나 그리고 경제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좀 이제 닫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에 좀 압박을 줬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한 조정으로 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 흐름들의 종목들을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정이 나가고 있는 흐름이지, 개별적으로 이 시장이 가는 방향성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역시 대표적인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수는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국내는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지수의 영향을 우리나라에 주다 보니까 그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바이오 쪽도 이제는 코스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같이 삼성전자 많이 오르지 않아도 지수가 조금 움직여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역시 큰 틀은 우리나라 시장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큰 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캐파가 커진 만큼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 계열된 아래쪽에 계열되어 있는 계열사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주도주를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까지의 시장 자체 지수가 올라했던 상승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돌파가 아니라 상승을 완전히 이루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내일 우리는 추석에 쉬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도 경기대 부양책이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많이 시도하겠다, 최후의 수단까지 다 열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겠다라는 그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확실히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느 쪽으로 가든 양쪽의 그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누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냐라는 관점이 토론회를 보면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 토론회에서 말 그대로 양쪽 다 정치적인 색깔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똑같은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다 라고 봤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반사이익 구조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반사이익 구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디로 따라가는지 그런 흐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반사이익 구조는 반도체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그건 역시 4차 산업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오늘 조금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저항대가 아직까지 2400포인트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관점에서도 역시 아래쪽으로도 저항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350포인트 정도가 아직까지 이 하단이 무너지는, 이 추세가 무너졌었다라고 봤었을 때 그 추세가 무너진 포인트가 2400포인트고요. 그 중심대가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 2350포인트 자리가 저항으로 존재가 되어 있고, 추석 전에 이 자리를 돌파해놓고 끝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으로 봤었을 때 현재 상황에 역시 제가 아침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선물시장이고 현물시장이고 단기적인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점은 일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후장이 들어서 오전장에 좀 이 폭을 차익 실현을 소화하고 오후장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고 개인들이 차익 실현이나 매도 물량 말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 매물을 본전왔다라는 안도감에 일단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물량들을 메이저가 소화해 줬었을 때 저는 오히려 방향성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열려있는 시장은 역시 점심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시장이 열렸을 때는 2380포인트까지 오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BBIG 쪽에 반등세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수소차, 그린 뉴딜 쪽에 패턴이 있으면서 반도체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별 테마주는 역시 단발성의 이벤트성으로 대응으로만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에서 저는 코스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도주 계열의 아래쪽 업체들이 따라가는 흐름은 좀 양호하다라고 판단되고요. 바이오 쪽의 실적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바이오 실적이 있는 회사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 그게 지금 상황이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편입해둬야 나중에 시장이 혹여라도 뭐 반대 매매라든지 시장에 낙폭이 커졌을 때 올라올 때 그만큼 회복 속도라든지 안정감, 내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그 관점에서 저는 이 박스권형에서 위축되기보다는 우량한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나눠간다 생각하고 그 폭을 좀 크게 두자라는 의미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750포인트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역시 양봉 마감할 거고요. 추석 이후에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을 때 저는 관망세로 보면서 현금 확보를 일부 한 20-30%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추석 이후까지 보신다라면 조금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테마주 위주의 현금 확보를 좀 가져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 대선 이슈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2,380포인트 그리고 BBI 종목들의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 우량주 분할 매수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HLB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9,200원에요. 네. 40%. 네, 129,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예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네, 이번에 최근에, 네네. 네네. 네,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HLB 129,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 종목 이름만 듣자마자 매수가가 예상이 됐는데요. 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종목은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HLB 진짜 꿈 같은 종목이잖아요. 꿈이에요, 꿈. 이건 진짜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도 많이 들어가셔서 비중 보니까 꿈을 꾸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투자는 정말 좋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 HLB가 어떤 상황이 있고 HLB는 정말 작은 가게에서 비중을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어떤 인생을 거는 정도의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HLB 너무 큰 기대하셨죠? 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기대를 하는 가격도 HLB가 저 밑에서 폭등해서 올라왔을 때 아래쪽 급락했다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지금 사신 가격이 그 아래에서 올라왔던 가격에서도 높은 가격이에요. 이 고점만 생각하시는데 이 저점을 생각하면 지금 사신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낮은 가격이 아니다. 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굉장히 좀 불안한, 투자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습관처럼 계속 바이오 쪽 쫓아다니면서 한 방 노리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투자 한 방 노리면 한 방에 또 훅 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뭘 노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산해서 좀 가치적인 데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이슈가 될 때 좀 단발성으로 좀 짧게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보다가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이래서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사서 들고 있으면은 100% 1000% 수익 날 거라는 건 진짜 없어요. 아시겠죠? 네네. 일단 추세는 안 죽었으니까 좀 기다리면 반등 한번 줄 거예요. 아직 추세는 안 죽었어요. 유지하고 있고, 그래 다행히도 고가가 또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빠진 거라 한번 좀 반등을 줄 거예요. 비중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매수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추석이 끼어 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지만 일단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한 11만 6천 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네, 제가 보이는 선이에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네. 11만 6천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올라오면은 이거는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본전에 팔고 좀 아래쪽에서 이게 치어가고 있을 때 기대감을 기다렸다가 슈팅 나올 때 수익 내는 게 맞는 종목이니까 막 움직일 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막 급등 나오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11만 6천 원 정도 왔었을 때 비중 줄이시고 거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은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뭐 금액이 빠져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11만 6천 원 쪽까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렇죠. 11만 6천 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가격에 네. 비중을 줄이시고 매수가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정리하시고 이걸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11만 6천 원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매수가에서 그냥 매도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네? TV 볼륨을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예, 줄였어요. 네네, LG 디스플레이 맞으시죠?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6,500원인데요. 네네. 비중은 10%예요. 근데 사자마자 내려가고, 네. 사자마자 내려가고 어떻게 될까 하고요. 네, 현재가가 15,000원대라서 손실 중이셔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대응 전략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LG 디스플레이를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최근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좀 빠지는데 일단 전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적자 전환에서 이제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의 호황, LCD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성과가 좀 좋으면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되고 양호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3분기 이후에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몰라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보유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측면,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관점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말 그대로 조금 성장성이나 그 기대감, 향후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를 19,000원짜리 정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유하셨다가 내려가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비중도 늘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비중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19,0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비중 보유하셔서 목표가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특수건설이고요. 네, 특수건설이요. 네, 6,700원에 23%입니다. 네,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3%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조금 지금 단계에서 추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아,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목표가하고요. 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특수건설을 6,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이후에 추가 매수 안 하고 올라가면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지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역시 SOC 관련해서 뭐 항만 쪽이나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시 특수건설이 조금 이슈는 탈 수 있을 거예요. 테마 형태의 좀 이슈인데 6,600원 같으시면 그렇게 6,700원 같으면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요즘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 좀 빠졌던 측면이 있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네네. 그 다음에 보시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목표가도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 갭을 키우고 올라갔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전에 분봉을 잠깐 봤는데 약간 차익 실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말은 이 자리에 왔었을 때 또다시 차익 실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겁다는 얘기예요. 저 자리에 매물 소화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 네네. 목표가를 좀 짧게 보시면서 목표가는 한 7,100원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은 지금 늘리기보다는 기준 20% 정도면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적절하게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비중 네. 늘리지 말고 목표가만 한 7,100원 잡고 추석 이후에 시장에 약간 테마성 순환매 형태로 지금 변곡 상태에서 좀 돌아올라올 수 있는 급등기가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윗꼬리가 네네. 발생될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7,100원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중이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 7,100원으로 짧게 보시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성창 오토텍 9,900원에요. 네, 성창 오토텍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인지 20%인지 기가 잘 안 나네요. 네네. 그러면은 한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한 20%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저 유튜브에서 보니까 세력주라고 하던데,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회사가 튼튼하긴 한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다가 좀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성창오토텍 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아 보이고요. 굳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왜 세력주를 따라가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세력주라고 했는지 그 세력주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모르고요. 네,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네. 했는데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찾아봤더니 세력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건 유튜브에 어떻게- 그분을 네. 믿고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네.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조사해봤어요.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네. 어떻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하면 자동차 좀 이슈받고 있으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부품 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성창 오토텍은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많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게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이슈가 나올 때 뜬금없이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세력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보유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안전하고 좋은 회사 많아요.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 좀 비슷할 때 공조 쪽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호 시스템 이런 회사가 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안전해 보이고요. 기업적인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이 종목은 세력주라고 얘기하는데 패턴이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올려놓고 훅 빼버리고 올려놓고 훅 빼버리고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에 이런 종목 가져가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이 종목 가져가고 질질 끌려다닐 바에는 현대차 두고 몇 년 뒤에 그냥 수익 내고 나온다는 생각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올라오면은 이 종목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한 12,200원 정도 보이는데 본전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가격에서는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세력주라고 세력이 막 큰 시세를 줄 거다라는 기대가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 상장 폐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세력주의 단점이에요. 시세는 네. 클 수 있지만 아시겠죠?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12,200원 정도 오시면은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좀 우량한 기업으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제가 계속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시스템 맞아요. 반도체 종목 그런 종목을 좀 살펴보고 안전하게 들고 있으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좀 살펴보시고 12,200원짜리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 길게 하지 마시고 12,200원까지 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 23,800원에 20%입니다. 네, 테스 2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아,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더 보유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테스 네. 23,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어디까지 더 들고 가셔야 될까요?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반도체 얘기하니까 반도체 종목이니까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네,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스가 이전에 하이닉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협력하면서 캐파를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다고 판단돼서 23,000원 최근에 사신 거겠네요, 그죠? 예. 그 저는 수익 중인데 좀 더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시장이 좀 출렁이더라도 테스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여기서 막 시세가 크게 터지지 않아요. 언제 터지냐라고 하면은 한 28,000원대 오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막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막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이래 주춤주춤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주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매물 소화도 할 필요도 없고 결국 싸우는 자리,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대가 결국 28,000원대 정도 와야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만큼 시세도 테스라는 종목 반도체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더 살까요? 아니요, 더 사지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수익 중인데 늘리지 마세요. 더 아래로 네. 왔을 때 늘려가지만 이 중소형주에는 비중을 내가 포트 비중을 100%라고 하면 20% 최대치가 30%인데 20%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20%는 충분하니까 들고 계시고 욕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고 계셨다가 그 위로 시세가 나오면은 제가 판단할 때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거뜬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가 32,000원 딱 잡고 거기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예. 네. 네, 테스는 32,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자 인증요. 네, 한국전자 인증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네. 20% 가지고 있어요. 네, 6,0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본전에 올라왔나 그냥 물어봅니다. 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국전자인증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네.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거를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욕심만 안 내시면 될 것 같고, 멀리 보면은 이게 막 폭등이 나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보안,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막 어디 가면 QR코드 인증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체인 쪽,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나중에 큰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단발성에 좀 시세를 주고, 나중에 이제 시장 전반적인 관심을 좀 더 기다렸다가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다행히도 매수가가 6,000원이라서, 이익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관점에서 방향성이 아래로 좀 처져 있었다가 위쪽으로 계속 이제 매물 소화하는 관점에서 시간을 좀 딜레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들이 여기 위쪽에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물량을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올라오면은 6,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봐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6,400원짜리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현금 들고 있다가 또 더 아래 가격인 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6,400원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추석 이후에 반등이 나오거나 오늘 또 오후장에 갑자기 또 시세가 나타난다라면은 6,400원에 매도하시고요. 추석 이후에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간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6,400원입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목표가 6,4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실현 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화신이요. 화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2,952원에 10%요. 네, 2,95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매도를 지금 해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또 기업이 뭐 괜찮은 건가, 네.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 하고요. 네네네. 네네. 이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이 기업 전망은 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화신을 2,952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성창 오토텍 얘기했던 거랑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자동차 네. 부품 쪽이기도 하고 실적이 자동차 쪽이 최근에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 관련 종목이 좋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 들어가는 쪽의 업황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회사도 많이 망했고요. 정말 저 밑에 하청 기업들은 굉장히 문 닫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관련해서 화신은 굉장히 좀 부품 쪽에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좀 없어요. 억지로 좀 버티고 가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이슈가 되니까 단발성 시세가 나왔었는데 저는 끌고 가는데 이 종목보다 좀 실적 잘 나오고 우량한 기업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차라리 현대차나 이런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끌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반등치는 일단 최근에 올랐던 폭에 한 번쯤은 더 올라오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3,100원짜리에서 이익 실현하고 지금 시장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뭐 코로나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수익성, 막 기대감, 밸류에이션보다는 펀더멘탈 쪽으로 해서 좀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언제든지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3,100원짜리 오면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수익 실현 네, 잘 하시고요. 네, 네, 추석 잘 보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네. 네. 네, 좀 불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저 STX 엔진 네네. 예, 6,400원에 그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네네. 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요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예,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STX 엔진 6,4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일단 반등 시 매도하는데 수익은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는 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끌고 가는 전략은 지금 당장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익 구조는 많이 개선됐고 지금 향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STX 엔진 쪽, STX 그룹도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선박에 대한 수주에 있을 때 엔진 쪽이라든지 그 외쪽으로 그리고 광물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연관성을 많이 띄고는 있지만 현재 관점에서 이 회사가 침체 분위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말 그대로 이 바닥권에서 나는 로또 생각하고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침체기에 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서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익 구조를 가져가시는데 최근에 분명히 수익을 봤지만 빠르게 갑작스러운 시세에서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반등 줄 때는 한 7,070원짜리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폭에서 기간적인 조정이 아직까지 옆으로 조금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060원 드릴 테니까 이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7,06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DN이고요. 네, SDN이요. 예, SDN 3,334원. 네. 그리고 비중 25%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차트 봤는데 차트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기다리면 좀 모르겠다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시는데 이제 괜찮을지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이게 네네, 그-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DN을 3,334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다라고 하니까 차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뭐 일단 태양광에서 이수에 갔었는데 말 그대로 파동이로는 눌림목 계산하신 것 같아요. 뭐 382짜리나 절반값짜리 부분에서 상한가 갔던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 찾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위에서 빠지는 자리가 싼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걸 체크 안 하신 게 문제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두 번 찍고 떨어질 때는 내가 지지해줄 자리가 이탈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압박감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고요. 흐름에서 원래 지지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3,200원대 오히려 위에서 지지를 해줬어야 됐어요. 3,400원 자리가 지지대 자리였는데 이 지지 자리가 무너졌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3,400원 자리에서 이제 지지대가 무너졌었는데 그 무너진 게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좀 무너진 게 있겠죠. 그 자리에 하단에서 지금 행보성으로 조정 나오면서 반등 나올 때 제가 판단해서 3,400원 자리 오면은 갑자기 거래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세 압박을 거기서 누르니까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울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 안 늘어나요. 분명히 3,400원 자리 오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상승을 시도할 텐데 그때 저는 매도하는 전략, 눌림목에서 상승 나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파는데 그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3,600원대로 잡으시는데 3,400원대에서 돌파 힘이 약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표가는 3,600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목표가는 3,6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3,400원 돌파 힘이 약하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안녕하세요. 정보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 네. 15,900원에서 샀고요. 20%요. 네, 두산중공업 1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6월 하자마자 한 일주일이 떨어져가지고 아, 네. 요거를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진단 좀 해줘. 네네. 한 일주일 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15,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산업은행 쪽에서 두산 쪽에 재무 쪽에 대한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호재이긴 합니다. 근데 높게 사셨잖아요, 너무. 15,900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너무 높아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라 파동 다 그리면서 올라왔잖아요. 뭐 시세를 주고 예. 와 우리 올라갑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또 올라갑니다. 했다 좀 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네, 근데 마지막 한 번쯤에 파동이 남아 있어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한번 반등이 줄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 본다던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락폭에서 저라면 한 두산중공업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로 생각했을 때 한 11,100원대 정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이 네. 중요한데 일단은 높게 사셨으니까 올라오면 파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 전략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리는. 네, 그래서 예. 다음 주 그 추석 이후에 한 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올라왔던 폭이 여기서 한번 끌고 왔던 폭이 한 번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쌍으로 나왔는데 한 3일 동안 짧게 수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시도할 텐데 그때 15,5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서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500원짜리 꼭 잘 기억하시고요. 그 가격대 부분에서 위로 많이 못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내면서 약간의 손실이더라도 비중을 줄여내신 전략으로 보시고요. 뉴스에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현대 쪽에 넘어간다든지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17,8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상승 나올 때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흐름 보시면서 15,500원 돌파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7,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스트 소프트. 네, 이스트 소프트요. 네, 9,050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9,050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맞으세요? 네, 오늘 많이 오르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이제 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는 9,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너스신데 참 안타깝네. 오르고 있는데 마이너스라서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데 게임주는 이제 올라지 못했던 종목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들고 있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게임주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게임들이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세계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도 그 관련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지고 있는 게임의 플랫폼을 가지고 역시 진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보안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들고 계셨다가 한번 급등이 툭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거래가 크게 터지는 자리가 고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차익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 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9,200원짜리에 매일 걸어두시면서 올라오면은 매도가 되게끔 9,200원에 항상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9,2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셔서 매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요. 네, 네. 9,620원에 10%. 네, 9,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우정바이오는 9,6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거니까 들고 계세요. 뉴스도 네, 안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정바이오는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 개념도 좀 있었는데 좀 다른 관점이 있잖아요. 치료에 대한 목적으로 나가는 뭐 음압병동치료라든지 그런 네네. 관점이라 계속 앞으로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가 우리가 완치가 된다라고 해도 향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네네. 센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예요.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중국 쪽에 흑사병 관련돼 있는데 그 이슈도 있는데 시장이 최근에 하락하는데 그 이슈를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뉴스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1차 네.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2차가 상승이 나오고 제자리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등이 다행히도 매수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니까 반등 시에 올라오면은 한 1,200원, 한 1,100원 정도만 보세요. 한 1,100원, 1,200원 정도까지 갑자기 한번 쭉 올라올 텐데 거기서 이익 실현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재료가 있어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은 한 1,100원 자리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짧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도 낮으시고 또 좋은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1,1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짧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오로라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